하나는 2024 시즌이 끝난 후 진행된 FA 시장을 적극적으로 누볐다. 새 경기장 개장을 앞두고 성과를 높여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야 한다는 구단의 절실함이 고스란히 배어났다. 그 첫 번째 성과는 유격수 심우준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심우준을 맞이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결과 4년간 총액 50억 원, 보장 42억 원, 인센티브 8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는 유격수 자리에 대한 고민이 상당했으며 김경문 감독이 중시하는 중앙 수비진의 수비 능력과 주루 보강도 시급했다. 그래서 유격수 위치에서 수비와 빠른 발을 모두 갖춘 심우준을 주목하고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KT도 심우준을 잡기 위해 애썼으나 여러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50억 원의 최종 제안을 건넨 하나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하나는 이어 선발 보강을 위해 마찬가지로 KT 출신인 엄생백과 총액 78억 원에 계약하는 등 FA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 팀의 자체 페이였던 하주석과의 협상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음주 관련 문제로 2023년 25경기만 출전한 하주석은 지난해에도 64경기 출전에 머물렀다. 타율은 0.292로 괜찮은 수준이었으나 FA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시장에 나와 좋은 조건을 기다렸다. 이를 비판하기는 어려웠다. 하나도 그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심우준을 확보하면서 당시만 해도 포지션이 중복되는 하주석은 하나에게 더 이상 시급한 선수가 아니게 되었다. 다른 구단에서 뚜렷한 제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는 더욱 그러했다. 결국 하주석은 연말을 지나 1월이 되어서야 원 소속팀 하나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총액 1억 1천만 원, 그중 보장 금액은 9천만 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1년 단위 연봉 계약이었다. 겨울 추위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계약 이후에는 1군 캠프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주류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한때 팀에서 가장 촉망받는 내야수 유망주였으며 긴 기간 동안 주전 유격수 자리를 지켰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대감은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심우준이라는 확고한 주전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관심에서 밀려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반전이 펼쳐졌다. 50억 원에 계약한 심우준은 전반기 동안 심각한 슬럼프에 부상까지 더해지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반기 48경기에서 그의 타율은 0.209에 그쳤다. 물론 원래부터 공격력이 특출난 선수는 아니었고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했지만 구단과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성적이었음은 분명했다. 한편 심우준을 비롯한 기존 주전 내야수들의 부진을 기회로 다시 1군의 모습을 드러낸 하주석은 전반기 48경기에서 타율 0.279, 2홈런, 12타점을 기록하며 다시 떠올랐다. 시즌 초에는 1군과 2군을 오가며 자리를 지켰지만 자신의 실력과 회복력을 확실히 증명한 뒤 5월 13일 이후로는 단 한 번도 2군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후반기에는 오히려 전반기보다 타격 성적을 더욱 향상시켰다. 최근 몇 년 사이 그가 맞이한 가장 빛나는 시즌이었다. 하나 내야에서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선수로 다시 한번 도약했다. 심우준은 시즌 94경기에서 타율 0.231, OPS, 출루율 장타율 0.587을 기록했다. 하주석은 시즌 95경기에서 타율 0.297, 4홈런, OPS 0.728의 성적으로 시즌을 끝마쳤다. 물론 FA 계약을 한 시즌의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올해 한 해만 놓고 본다면 50억 원짜리 선수보다 1억 1천만 원짜리 선수의 성적이 더 좋다는 아이러니가 생겨났다. 하나 입장에서는 하주석을 사인 앤드 트레이드하지 않고 잡아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되었다. 일단 심우준의 계약 가치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포스트 시즌이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힘을 합쳐 하나의 내야를 든든히 지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하나는 올해 1루 자리에 여러 선수를 번갈아 기용했지만 주전으로 믿었던 안치홍의 극심한 타격 부진으로 고민이 깊었다. 황영목 등
다른 대안들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결국 시즌 막판에는 심우준을 유격수, 하주석을 이루수로 배치하며 키스톤 콤비를 재편해 시즌을 마무리했다. 심우준과 하주석이 모두 준수한 타격감을 유지하면서 하위 타선의 활력이 더욱 살아났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총액 25억 원으로 2명의 선수로 구성된 새로운 키스톤 콤비를 완성한 셈이다. 하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채 포스트 시즌을 준비 중이다. 수비와 세밀한 플레이가 관건인 가을 야구에서 심우준이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또 하주석이 시즌 끝까지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가 연봉 협상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마추어 시절 첫 프로 시상식 무대에 섰던 17세의 하주석은 자신감이 넘쳤다. 2012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그는 프로 데뷔를 앞둔 2011년 11월 조화제약 대상 시상식에서 아마 MVP, 최우수 선수를 수상한 뒤 여드름 개수만큼 안타를 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당찬 각오를 드러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하주석은 오랜만에 조화제약 MVP의 주인공으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조화제약과 일간스포츠가 공동 선정한 주간 MVP에서 9월 둘째 주, 9에서 14일, 최고의 활약 선수로 뽑혔다. 이 기간 동안 하주석은 4경기에 출전해 타율 0.529, 17타수 9안타, 1홈런 5타점을 기록하며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 1, 403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팀 내에서도 가장 높은 타율을 자랑했다. 주간 타율 4위, 타점 공동 5위, OPS 5위를 기록한 하주석의 활약 덕분에 하나는 3승 1패를 거두며 선두 LG 트윈스를 거세게 추격했다. 오랜만에 조화제약 상을 수상한 하주석은 아마추어 시절 MVP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인터뷰에서 여드름 개수만큼 안타를 치겠다고 했던 게 기억난다. 참 건방졌던 생각이었다며 웃었다. 올해 31살이 된 그는 그 시절엔 두려움 없이 도전하던 때였다. 이제는 야구를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 더욱 신중하고 간절하게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의 야구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12년 데뷔 후 2016년 어린 나이에 주전으로 자리 잡아 팀의 중심이 되었고 2018년엔 생애 첫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았다. 전역 후에도 주전으로 활약했지만 야구 외적인 문제로 구설에 오르며 어려움을 겪었고 2023년에는 부진까지 겹쳤다.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경쟁에서 밀려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주석은 지난 2년 동안 타격 폼을 많이 다듬었다. 예전엔 타이밍이 안 맞으면 기복이 심하고 슬럼프도 길었는데 계속 수정하면서 점점 좋아진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자리 잡으면서 팀 성적도 좋아지고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고 마음을 다잡은 것이 반등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제 큰 무대, 포스트 시즌도 다가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번트나 다양한 작전을 정확히 수행해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내 임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위기 면에서는 팀의 중고참으로서 선배들을 잘 보좌하고 후배들을 잘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나와 하주석은 7년 만에 가을 야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나는 올 시즌 2018년 정규 시즌 3위로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이후 처음으로 7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하주석은 7년 전 가을은 너무 짧았다. 당시 1승 3패 탈락. 이번 가을 야구는 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선수단 구성도 7년 전과 완전히 다르고 올해는 새 구장과 새 유니폼 등 모든 게 바뀌었다. 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주석은 팬들에게 우리 경기에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시고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맺은 기록도 여러 번 세웠다. 다가오는 가을도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